백제의 마지막 왕도인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 백제 황궁터를 다녀왔습니다. SRT를 타고 47년 만에 모임을 익산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익산에 사는 2명의 친구 안내로 익산역에서 미륵사지로 갑니다. 중식 후에 박물관과 미륵사지, 왕궁터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성남 모란역에서 분당선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으로 갑니다. 분당선 수서역에서 내려 SRT역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5분 이상 걸어야 하므로 사전 출발 시간을 고려 서둘러야 합니다. 09시 39분 목포행입니다. 오늘은 사자가 겹치네요. 4번 게이트 사업차입니다. 바쁘게 지나가버린 세월을 아쉬워하며 47년 만에 고교 친구들 6명이 익산 소재 친구의 초대로 만날 예정입니다. 고속철이 빠르긴 하네요.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게장 정식으로 유명하다는 익산의 프로포즈 식당입니다. 이슬비가 오는 오후 중식 후 익산 미륵사지로 왔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백제 불교 문화의 발자취와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익산, 미륵사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입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단 박물관 쪽으로 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국립익산박물관 입구가 특이합니다. 입구 로비에 미륵사지 목탑의 모형이 큼직하게 서 있습니다. 47년 만에 모인 친구들과 비도 피할 겸 카페로 이동하여 커피 한잔하며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관람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층 형태이나 카페에서 바라본 전경이 좋네요. 이제 다시 로비 쪽으로 이동하여 박물관 관람을 할 것입니다. 박물관 입구에 비치된 관람 안내서를 한 장 꺼내봅니다. BC 18년 백제 건국 등 역사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익산과 사비, 부여의 유적도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산성이 나오고 부여하고 청림사지. 유리의 달인과 금은 고수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유적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생활용품, 기와 등 전시되어 있네요. 왕궁에서 서원으로, 왕궁리 5층 석탑, 도금, 은제, 금강경판, 금강경판의 각장에는 17행 곱하기 17자 형식에 맞춰서 모든 글자가 색임이 아닌 도등기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판 위에 금강경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뒤집어 놓고 새겼다고 합니다.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유리째 사리병과 금제 사리 내암이며 금동째 열의 입상과 청동 방울입니다. 제석사지와 관세음 응엄기, 제석사에서 발굴한 기와 소조상 기록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재건한 제석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639년 화재 이후 재건된 제석사의 흔적을 발굴 조사했습니다. 쌍능의 주인공은
오금산 남쪽 구릉 위에 있는 대왕릉과 소왕릉은 누구의 무덤인가? 나무늘 장식. 이 대왕릉의 나무늘은 1917년에 수습된 것입니다. 백제 후기 최고급의 나무늘로서 공주 문영왕릉 및 부여 능상리 고분군의 나무늘과 비교할 만합니다. 연동리 석조 열애자상. 석불의 미소 되찾기. 미륵사지 보물. 백제 최대의 사원 미륵사. 어마어마한데? 그럼 이거만 남아 있는 건가 지금? 그렇지. 판만? 이거 야만이지. 대단하다. 와우, 사찰의 규모가 크지요? 미륵사지는 백제 후기 문화의 꽃. 해체 당시의 높이는 14.2m로 원래는 9층으로 추정되는 한국 최대의 석탑입니다. 이건 뭔가요? 석갈의 기와. 노규를 바른 석갈의 기와는 미륵사를 더욱 반짝이게 합니다. 백제는 4세기부터 이미 왕궁이나 불교 사찰 등 나라의 중요 시설을 지을 때 지붕에 마박사가 만든 기와를 얹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목탑과 목조 건물. 목탑과 목조 건물이 있었던 시기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석탑의 기초 토층 모형, 국보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이 건축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었네요. 백제 무왕의 제2기간 중인 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탑 위쪽의 형상이 이상하지요? 당시는 채색이 되지 않은 토기가 대세이었던 시기입니다. 백제 이후의 미륵사. 백제 이후 여러 가지의 유물들이 발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손목? 보살손이라 합니다. 익산과 전북, 서북부의 역사와 문화. 열심히 보다 보니 시간이 지쳐 서두릅니다. 고조선 준왕의 남화와 익산. 이제 비도 개인 듯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미륵사지는 익산시 금마면 해발 고도 430m의 미륵산 아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 삼국 유사의 미륵사 창건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복원 공사 중이고 발굴된 석재가 넓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탑 앞쪽에 이미 시작된 문화재 해설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봅니다. 이 상부를 더 올리면 하중 때문에 아 저 돌 안 되겠네 해서 떼야 하는 돌이 또 나오잖아요. 그거 하지 맙시다 해서 이제 남아있는 데까지만 하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남쪽과 서쪽도 똑같이 지붕 제대로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 윗부분의 하중을 같이 견디기 위해서. 잘 하려면 2층까지는 사방 대칭으로 하자 해서 저기 감춰져 있던 돌 하나 넣고 새 돌은 들어갔지만 2층까지는 대칭 복원을 하고요. 그렇구나. 예, 그 위쪽은 있던 돌은 그대로 올리고 여기 앞쪽에 보이는 저 네모난 돌들은 석축에서 일부, 새돌 일부 해서 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68%는 그전 돌을 다 섰고요.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80%까지도 얘기를 해요. 기존 돌을. 이게 해체하기 전 상태에서 이 6층 아래로 남아있는 이 모습에서 다시 쌓아 올린 여기까지 기존의 돌을 적게, 저도 우산을 좀 쓰겠습니다. 저 안에는 이제 그 사이에 에폭시 수지를 해서 접착을 하긴 해요. 에폭시 수지하고 돌가루.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기에 티타늄 봉을 넣습니다. 그 비행기 소재되는 가볍고 강한. 그런데 그것도 여기 기둥하고 저기 기둥하고 똑같은 봉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샘플링을 다 하면서 짧게 굵게 뭐 이렇게 모양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이냐면 만약에 저기 충격이 딱 갔다. 그 돌이 깨질 거냐 봉이 깨질 거냐 뭐가 깨져야 될까요? 돌이 깨지면. 돌이 깨지면 안 되죠. 봉 깨져야지. 봉이 깨져야죠. 그럼요. 티타늄 봉은 새로 넣은 거니까 버리면 만약에 되니까. 충격이 갔을 때 돌이 깨지면 안 되니까 강도를 딱 그만큼만 조절했다. 예,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 문화재 해설가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서원 금당터. 금당은 절에서 불상을 모신 법당, 대웅전 등의 중심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색의 불상을 모셨다는 설과 건물 내부를 금색으로 칠했다는 설에서 명칭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넓은 미륵사지를 아직도 부분 복원 등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뒤쪽 모습입니다. 미륵사지 출토 석조물. 이곳에 전시된 석조물들은 백제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되던 것으로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5년간 미륵사지 발굴조사에서 거두어 정리한 것이라 합니다. 익산 왕곡리 유적. 왕곡리 유적은 백제 왕궁의 모습이 잘 남아있어 삼국시대 도성을 이해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한 발굴조사에서 궁궐 담장, 정전, 정원, 후원, 화장실, 공방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왕곡리 5층 석탑.
1965년에는 왕곡리 5층 석탑을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금통계 사리암, 사리병 등 사리장원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탑은 사찰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것으로 이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을 본떠서 만든 석탑입니다. 왕곡리 유적은 백제 무왕 때 궁성으로 건설되어 사용하다가 백제 말 통일 신라 시대에 와서 사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왕곡리 유적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널찍한 왕궁터를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김제로 이동해서 바지락죽 정식을 즐겼습니다. 바지락죽 외에 홍어, 삼합 등 많은 반찬과 음식은 추천할 만합니다. 소노벨 구 대명콘도 변산에서 1박하고 여행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ife is real and honest.